예, 차는 현재 차량은 니로 차종이시고요. 네. 스마트 키는 2개가 나옵니다. 예, 그렇죠. 예, 키가 기존 스마트 키보다는 약간 좀 커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이전 스마트 키는 차 원격으로 해가지고 시동 거는 기능하고 원격으로 문 열고 잠그고 이제 그런 기능만 있기 때문에 작았는데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주차 보조를 해가지고 차를 앞뒤로 우리 리모컨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를 주차 예. 앞뒤로 움직인다는 게 무슨 그렇습니다. 말씀인가?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 보면 그 주차장이 협소해지고 차는 커지다 보니까 내가 차를 주차해 놓고서 막상 옆 차의 간격 때문에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럴 경우는 미리 내리셔가지고 이제 차를 우리 그 리모컨 차 움직이듯이 이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차를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잠깐 시연해 보여드릴까요? 예. 우선 이제 차를 시동을 걸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요 위에 있는 홀드 버튼은 차를 시동 거는 버튼이세요. 아, 보게. 예, 예. 예. 하이브리드 차는 이제 이 전기차하고 휘발차의 그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는 우리가 일반 차처럼 차가 부르릉하고 시동 걸리는 게 아니고 전기 모드가 먼저 작동이 되게 있어요. 그 시동을 걸더라도 차 엔진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요. 예. 시동 거는 방법은 여기 위에 요 버튼이 잠금 버튼이거든요. 여기 잠금, 예. 열쇠 잠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있어도 이 뭉툭한 부분을 누르면 잠기기 때문에 잠금 버튼이 어딘지 쉽게 확인할 수가 네네. 있어요. 요 밑에는 잠금 해제 버튼, 요 밑에는 뒤에 트렁크 여는 버튼. 트렁크.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길게 누르시면 그 스마트 테일게이트라 가지고 뒤에 트렁크를 이렇게 열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동으로 열리나요? 그렇습니다. 예. 닫는 버튼은 여기도 보시면 닫는 버튼이 있어요. 아, 그것도. 예, 근데 여기 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셔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아, 누르고 그거가. 계시면 예, 누른 만큼 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닫을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셀토스보다는 한 단계 위에 그렇습니다. 스포티지인가 그거보다는 거의 동급 정도 동급 정도.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그 트럼펫 모양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위험 알림 기능 가지고 길게 누르면 차에서 경보 울리고 길게 누르면 차에서 경보가 해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 차 위치를 확인하거나 또는 내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눌러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예, 나의 위급함을 좀 알릴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어요. 네. 옆에 이제 홀드 버튼을 이용해서 시동 건다 했는데 네. 우선 시동 걸기 전에는 이 잠금 버튼 있잖아요. 요걸 누르시고 시동 걸기 전에. 예, 잠금 버튼을 누른 다음에 홀드 버튼을 눌러야지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예비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잠금 버튼 누르고 홀드 버튼을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잖아요. 예, 길게 눌렀으면 이렇게 노란불이 두 번 깜빡이고 이제 차가 이제 시동이 걸린 겁니다. 예. 현재 요게 시동 걸린 거를 확인하시는 거는 이 계기판을 보시면 저렇게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 예, 불이 들어와 있어요. 자동 잠금을 누르고 난 다음에 예, 홀드 버튼을 눌러야지. 예, 요걸 누르고 계시면 되세요. 그럼 걸 시동 때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길게. 예. 그러니까 노란불이 방금 3번 깜빡였는데 깜빡일 때까지 누르고 계시면 되세요. 오케이. 이렇게 시동을 현재 걸어놨잖아요. 걸어놨으면 여기 버튼이 이제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버튼이 있어요. 아. 그래서 차 누른 만큼 차가 그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는 뒤로 후진을 해야 되니까 이 후진 버튼을 제가 누르고 있을게요. 누르고 있으면 이 파킹이 해제가 되면서 차가 이렇게 뒤로 움직입니다. 누른 만큼 움직이죠. 아, 예. 그래갖고. 그리고 멈출 때는 그냥 뛰시면 돼요. 뛰면 차가 멈춥니다.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려면. 아, 이건 앞뒤로만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차를 누르고 내릴 수가 없을 때에. 그렇죠. 그래서 그 차를 미리 그 주차 라인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 놓으시고 그다음 먼저 내리신 다음에 차를 앞뒤로 움직이시는 오케이.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움직일 때 이 전전 버튼 있잖아요. 요걸 또 누르고 계시면 되세요. 그렇지. 누르고 계시면 이 누른 만큼 차가 또 앞으로 움직이게 전진, 후진.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누른 만큼 앞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다가 멈출 때는 이 버튼을 띄시면 되세요. 버튼을 띄시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좁아서 예. 내릴 수가 없을 때에 예. 일단 내리고서 예. 차를 위로 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차를 이제 주차해 놓으시고 시동 끄실 때는 요 처음에 시동 걸었던 홀드 버튼 있잖아요. 예. 요걸 다시 누르시면 시동이 꺼지세요. 구태여 타지 않고. 예. 그래서 홀드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시동이 꺼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오는 게 안 나와. 예. 다 됐네. 그리고 이제 이쪽 운전석 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있어요 혹시? 예, 있습니다. 잠깐 좀 쓰십시다. 예. 나오는 게 안 나와. 예.
그전에 한번 제 얼굴 뵌 것 같은데. 그 전에 아범 우리 애 차 살 때. 맞아요. 한번 뵀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양지역 있는데 한신 아파트에서 뵌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한번 제가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신 아파트. 맞습니다. 내가 거기 살다 일로 오고 거기 한테 사니까요. 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낯이 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꽤 되셨는데, 굉장히 기억이. 맞아. 예. 그 셀토스 전에 니로잖아. 예, 맞습니다. 예. 그랬을 거야 아마. 예. 이제 나머지 설명해야지. 예.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이제 스마트 키를 몸에 소지하시면 차하고 키하고 서로의 연동이 인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 열고 잠그는 거, 시동 거는 거 버튼을 가지고 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 여는 버튼은 여기 손잡이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서 열고 눌러서 잠그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그는 것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이상 거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게 아니고? 일정한 이제 문을 열어놓고서 내가 일정하게 뭐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문이 자동으로 잠겨요. 자동으로 예. 누르지 않아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열 수가 있죠. 그럼 혹시 차에서 예. 내가 20-30m 거리 절로 가잖아. 예. 그래도 자동으로 잠기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나셔야 돼요. 그냥 그래? 잠기는 건 아니고. 그 시간은 어느 정도야? 글쎄요, 그 시간은 저도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만약에 요걸 눌러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뭐 특별하게 문을 열거나 안에 타지 않거나 하시면 이제 이 리모컨 키 계속 밖에 있고요. 그러면 잠기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잠긴다 이거지. 네. 그리고 이제 문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네. 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기능이 있어가지고 의자 시트를 조절하시면 이제 저장을 1번 또는 2번에서 두 가지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네. 그 메모리에 누르는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1번, 2번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저장을 시키는데 이제 의자 시트를 이제 조절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장시킬 때는 반드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그렇겠지. 시동이 예, 걸려야지 이게 그렇죠. 모다가 구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의자를 조절하신 다음에 길게 누르시면 되세요. 길게 누르면 1번, 또 2번을 길게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의자 시트를 한번 잠깐 먼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버님. 네. 시동 거실 때는 여기 보시면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있잖아요. 이 버튼을 해서 시동을 걸 수가 여기 있는데 등기도 내려왔네 이제. 맞습니다. 밑으로 내놨어요. 브레이크 밟아줘.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움직이는 것은 세팅된 위치로 이제 의자 시트가 움직이는 거고요. 이제 당겨야 되겠네 위치. 그렇죠. 원하시는 위치로 이제 움직이시면 됩니다. 움직이시고 등받이 각도도 조절하시고요. 맞는 것 같고. 예. 키는 잠깐 제가 여기 안에 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놓으시고 세팅을 한 거다. 세팅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하시는 거는 여기 버튼 두 개 중에 하나를 길게 누르시면 되세요. 이거를. 저렇게 소리가 두 번 났잖아요. 그럼 1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시동을 한번 잠깐 꺼 보실까요? 시동을 잠깐 끄시면 이렇게 운전자가 내리기 편하게 의자가 뒤로 이렇게 뒤로. 이동되고요. 다시 시동 걸면 처음에 세팅된 위치로 다시 또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 이거 앞으로 가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팅된 위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동을 걸으시고 이제 메모리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강제로 이제 사이드미러 접을 때 누르는 전동 접이 버튼. 사이드미러 접을 때. 근데 어차피 문 잠그면 자동으로 접히게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이제 따로 접을 필요 없는데 내가 필요한 경우에 접을 때는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꺽지 LR 돼 있는데 왼쪽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지정하셔가지고 사이드미러 각도를 상하좌우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요건 전체 도어락 해제 버튼. 4개 다. 그 전체 문을 다 잠그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옛날에 도어락 해제 버튼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차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석이나 또는 조수석 쪽에서 그 도어락 해제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문을 열어줘야지만 뒤에 계신 분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또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쪽에도 여기 있어요? 잠깐만, 저쪽에는 없지? 저쪽에는 잠깐 볼까요? 이쪽에는 없네요. 운전석 쪽에는 등급이
예, 운전석에 쪽에서만 요 도락 해제 버튼 그렇죠. 눌러서 열심히 되시는 거고요. 있을 것.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요거는 요 버튼은 차일드락 기능입니다. 차일드락. 차일드락이 뭐예요? 차일드락이라는 것은 요걸 켜놓으시면 운전석 쪽 외에 다른 쪽 창문 문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장난치실 때 문 내리고 창문 내리고 문 잠그고 막 열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장난치지 못하게 이제 켜놓는 기능이 있어요. 창문 열닫지 못하게끔. 예. 어? 그래서 뒤에 계신 분들도 문 열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내리게 할 때는 요거 도어락 버튼을 해제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여기서 해지를 해야만 예, 예. 창문이 열린다. 뒤 문짝이 열린다 이제. 그렇습니다.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타신 분들이. 예. 마찬가지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뒤에 계신 분들 내린다고 하실 경우 있잖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주행하면 전체 문이 다 도어락이 돼버려요. 그렇겠지. 예, 근데 이제 도어락을 일시에 해제해 주시는 것은 여기 도어락 해제 버튼 있잖아요. 네. 요걸 눌러주셔야지만 이 뒤에 문이 일시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내릴 수가 있어요. 예. 예, 도어락 해지는 여기 있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옆에 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핸들 왼쪽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버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요것은 이제 우리 전조등 각도 조절 버튼이세요. 저도 상향 뭐 이게 예, 상향. 우리가 기존 등은 상향등 이걸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상향등하고 하향등이 있잖아요. 근데 하향등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하향등 우리가 일반 등에서 각도를 밑으로 더 내리고자 할 때 그 정조등 각도 조절 장치라 부르는데요.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이었을 경우는 우리가 일반 하향등 기준이고요. 사람이 많이 타거나 짐을 좀 많이 싣거나 하면 차가 좀 내려앉잖아요. 그럼 라이트가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라이트 각도를 밑으로 더 내리고자 할 때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요 라이트를 한번 잠깐 켜져 있구나. 예. 키신 상태에서 이렇게 라이트를 보시면 저기 하얀색 그 선이 보이시죠? 라이트 선이요. 밑에? 예, 예, 예. 저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올리면 잠깐만 이게 0이죠. 올리면 라이트가 밑으로 더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죠. 내려가네. 예, 더 내려가고 3까지 올리면 밑으로 더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라이트 각도를 밑으로 더 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평상 밑으로 해야 하나요? 평상시에는 0으로 해놓고 운전하시면 되세요. 예. 평상시는 0.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사람이 좀 많이 타거나 라이트가 좀 뜬 것 같다 싶을 땐 이제 그 레버를 이제 뭐 1부터 해서 3까지 올리시면 되시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통상 뭐 거의 쓸 일이 없죠? 거의 예, 사용하신 맨 처음에 경우는 나온 많지 대로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통상 0으로다가 예, 예. 예. 이게 올리면은 더 내려간다 그랬나? 그렇죠. 내려가는 내려가네. 거죠. 올리면 내려가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요거는 뒤에 트렁크 문 여실 때 아까 그 버튼 눌러서 여셨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 운전석 왼쪽에 하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여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운전석 밑에? 운전석에 앉아 계실 때 뒤에 트렁크 문을 열 경우 있잖아요. 네. 그때는 요 버튼을 눌러서 여시면 되는 겁니다. 트렁크. 예, 예. 그렇지. 예.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차가 만약에 방전이 됐을 경우 우리가 일반 차는 방전이 되면 그 다른 차를 끌고 와서 배터리선을 연결하거나 또는 배터리를 연결해서 시동 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는 자체 충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차가 방전이 되면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 키 있죠. 네. 스마트 키 잠깐 보여주실까요? 예. 스마트 키가 보시면 이렇게 뭉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예. 이 부분으로 저 우리 버튼 시동 그 우리 네. 버튼 누른 데 있잖아요. 네. 거기를 거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눌러주면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그 버튼인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가 이제 방전이 됐다. 그럼 요걸 한번 누르신 다음에 요 뭉툭한 부분 있잖아요. 요걸로 그냥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를 누르라고. 예, 그러면 차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충전하고 시동이 걸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배터리. 예. 여기 홀드 부분인가? 그 잠금 버튼인데. 잠금 버튼인데. 예. 스타트. 예. 예. 그리고 제가 운전석 조석에 잠깐 앉아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잠시만요. 네, 네. 예. 여기 이게 배터리 이거 버튼 있는 거 옆에. 예. 이거는 무슨 표시예요? 그거는 이제 약간 미끄럼 표시 돼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차체 자세 제어, 그러니까 구동력 제어 기능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거의 사용은 안 하세요. 이제 저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 차들 ABS 있죠. ABS. 브레이크를 보면 페달에서 막 약간 떨림이 있으면서 차 미끄러워 막아주는 그런 기능 있잖아요. 눈길 같은데 뭐 맞습니다. 예.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제 기능인데, 네. 그거 기능은 항상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경우 저거를 끌 때 사용하는 버튼이세요. 그럼 끌 일이 없잖아 거의. 끌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예. 참 근데 그러네. 간혹 이제 우리가 눈이 좀 온 상태가 우리가 일반 지하철은 상관없는데 밖에 야외 같은데 차를 주차시켜 놓은 경우 있잖아요. 언덕 같은데 주차시켜 놨는데 눈이 와가지고 내 차 외 주변 길은 다 미끄러운 상태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이제 딱 그 악셀을 밟았는데 바퀴가 계속 헛돌아 버리면 이 차가 미끄러지는 걸 감지하고 자꾸 브레이크를 제어해버려요. 그래서 극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만 끄고 잠깐 극복하시고 그 외에는 항상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거는. 예. 그래서 실제로 거의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은 아니세요. 근데 간혹 만약에 내가 좀 어디 주차해놨다가 언덕 같은 데 주차해놨다가 못 올라갈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꺼놓고 올라가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 이제 차 브레이크 제어가 이제 제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쉽게 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차 처음에 시동을 거시면 이렇게 딱 화면을 보았을 때 오른쪽에 내비 화면이 되는 거고요. 왼쪽에 계기판 화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내비 화면은 처음에 켰을 때 이렇게 이제 기아 커넥티드 이제 연결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아 커넥티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마트폰에 기아 커넥티드라는 앱을 깔아놓고 이용하시면 내가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 현재 상태가 어떤지 또 원격으로 차를 제어해주는 기능에서 시동 걸고 끄거나 또는 다른 에어컨 히터 또는 창문을 내리거나 문을 열고 잠그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아 커넥티드는 우리 스마트폰에 앱에 깔아놓고 이용하시는 건데,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기아 커넥티드 치면 그 앱이 있어요. 그건 뭐 아들 내비가 알아서 할 거고. 맞습니다. 그 제가 아드님이 그것까지는 소용없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시동 걸 때마다 이렇게 연결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하기 누르시고요. 네. 제가 기아 커넥티드 연결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아드님한테 네네. 따라 한번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시동 걸면 이 내비 화면이 이렇게 떠 있는데 분할되는 화면이 있잖아요. 분할되는 화면에 이 화면 확대 축소는 요거 삼각형. 밀리게끔. 예, 누르고 하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내비 화면 전체 확대는 플러스 누르시면 전체 크게 확대,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안내 멘트 소리는 여기 스피커 있죠. 요거 눌러서 플러스 누르면 안내 멘트를 좀 더 크게, 마이너스 누르면 작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표준을 하면 되는 거고. 예. 그거는. 그럼 이거는 통상 예. 플러스로 할 때는 화면이 자꾸 커지는 건가? 그렇죠. 플러스 누르면 자꾸 커지는 거예요. 확대가 더 크게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걸 누르지 않고도 오른쪽에 요거 있잖아요. 요걸 돌리면 이렇게 확대 또는 축소 가능하세요. 예, 수동으로도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평상시에 있는 게 이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비 안내를 받잖아요. 안내를 받으시면 오토 기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경로 같은 데서 좀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자동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면 자동으로 축소가 돼 가지고 안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아드님이 연구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밑에 보시면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이 에어컨하고 내비, 그 다음에 우리
미디어라고 해가지고요. 예. 네. 예. 그래서 잠깐만 설명 어디까지 했죠? 예. 요 간단하다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내비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히터 공조 시스템하고요.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라 해가지고 이제 미디어 기능이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이세요.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은 우리가 내비하고 맵이라 되어 있잖아요. 내비, 네. 그다음 라디오, 미디어 기능을 볼 수 있는 그 현재 상태고요. 만약에 내가 에어컨 히터를 보겠다 하시면 밑에 바람갭이 있죠. 요걸 누르시면 에어컨 히터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아, 고정으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전 거는 에어컨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 맞아요. 그전 거는 다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시려면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이나 또는 반환기에 누르셔야지만이 그 원하는 메뉴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여기 있는 데부터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고. 예. 평상시에는 뭘로 넣는 거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제 원하시는 거에 따라가지고 틀리신데요. 만약에 내가 내비라든가 이런 거 보고 싶을 때는 요 위에는 삼각형을 보시고 내비를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버튼을 보시면 맵하고 NAV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네. NAV라는 버튼은 목적지 검색 버튼입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통합 검색부터 해가지고 주변 검색, 주소, 최근 목적지, 등록 지점, 기아 오토 큐까지 이렇게 검색하는 기능이 나와 있고요. 예. 이제 통합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서 모든 검색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칭이나 초성, 주소, 전화번호 다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검색이 다 됩니다. 이게 확인이고. 예. 그리고 자주 이용하는 곳 있잖아요. 네. 자주 이용하는 곳은 미리 등록을 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 사무실. 그렇습니다. 즐겨찾기. 요 아버님 댁은 제가 요거 즐겨찾기를 잠깐 그 저장을 시켜볼게요.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고 이제 최근 목적지로 제가 여기 찾아왔거든요. 네네. 그럼 최근 목적지가 나오죠. 그렇죠. 요거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최근 목적지가 저장이 돼 버립니다. 굉장히 저장. 간단하게 저장이 나중에 되죠. 할 때 그것만 누르면 그냥 거기서 그렇죠. 저장. 나중에 이제 그 내가 전국 어디서나 찾아올 때는 요 버튼만 누르시면 요 주소로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용하시고요. 저희 기아차는 AS는 기아 오토 큐잖아요. 그래서 오토 큐 여기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럼 요걸 딱 누르시면 여기 현재 이 차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오토 큐가 어딘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검색하시고 이제 안내를 받으시면 그 가까운 오토 큐 가셔가지고 정비나 또는 AS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예. 이 지정점이잖아. 예. 그다음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 예.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 이제 그 정비가 이제 어느 정도의 정비냐에 따라 틀리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오토 큐에서 보시면 뭐 대치점 이런 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카크리닉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경정비 준다. 경정비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오일을 교환한다든가 예, 또는 이제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부속품을 교환한다든가 그런 거 했을 때는 이런 오토 카크링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뭐 이렇게 차 외관에 도색이라든가 판금 도장 같은 거 하실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 보시면 점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다 카크리닉이고요. 공업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요거는 이제 2차 정비 공장, 정비 공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자동차 서비스, 동업사, 예. 이렇게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거는 결국에는 협력사잖아. 협력사입니다. 그지? 예. 개인이 하는데 예. 협력 지정 업체가 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그 직영으로 하는 데는 성수동에 있잖아. 성상봉. 거기는 이제 저희 이제 그렇죠. 사업소라고 그러죠. 그렇죠. 정비 사업소. 사업소. 예. 예, 거기가 더 신뢰는 있잖아. 이런 데보다 개인이. 아무도 거기서는 직영으로 이제 우리 정직원들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아무도 실력은 조금 더 뛰어나죠. 실력도 그렇고 네. 신뢰도 면도 그렇죠. 이런데 개인이 하는 정비업소보다는 정비공장보다는 예. 그런 데가 낫지다. 근데 약간의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이게 정비 사업소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잡지 않으면 그렇지. 당일날 가가지고 AS 받기는 안 되지, 그건 안 힘드시고요. 되지. 그렇죠. 예. 미리 해야지. 맞습니다. 예.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아주 간단한 경정비 같은 경우도 가서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기다리는 시간은 정비 사업소가 더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이게 차 정비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내가 신뢰적이고 좀 그래도 확실하게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정비 사업소 하시는 게 훨씬 그렇죠. 더 확실하시죠. 그럼요. 예.
예, 그런 뭐 식으로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1년에 뭐 한 번 또는 10개월에 한 번 정도 가니까 차량 운행도 별로 안 하니까 예. 글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옆에 보시면 별표 있잖아요. 네. 별표 버튼하고 여기도 보시면 별표도 있습니다. 요 별표는 뭐냐면 즐겨찾기, 그 사용자 지정 메뉴를 해가지고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딱 지정해가지고 요 버튼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눌러보면 내가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보시면 현재는 없으면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 화면 켜기부터 해가지고 요 위에 메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메뉴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용하겠다 라고 하실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별표 버튼의 메뉴에 내가 화면 켜기 끄기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지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이 별표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을 끄고 다시 누르면 화면을 켜고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뭐 네. 안 쓸 것 같은데. 예.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요 별표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여기 DMB를 지정해 놓으시면 요거 눌렀을 때 우리 TV 같은 거 보라고. 예, 지상파 TV 이렇게 시청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보니까. 마찬가지로 핸들에 보시면 여기 별표도 있는데 요거는 그 핸들 사용자 지정 메뉴를 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사용자 버튼 핸들이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많이 있는데 이 버튼 자체가 전화 왔을 때 통화하는 핸즈프리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요 버튼은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게 통화 거절 종료 버튼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면 내가 전화 왔을 땐 요거 눌러서 통화하고 그렇죠. 통화 종료할 땐 요 버튼 눌러서 통화 종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요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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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연결하게 되면 핸즈프리하고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연결하실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창이 있잖아요. 네. 요거 잠깐 들어가면 기기 연결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기기 연결 버튼 누르시고 요 밑에 신규 추가 있죠. 요거 딱 누르시고 핸드폰을 잠깐 꺼내셔가지고 연결하시면 폰하고 차하고 연결이 완료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운전 중에 전화가 왔을 때는 여기 있는 통화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핸즈프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요 미디어란 버튼 잠깐 눌러보겠습니다. 길게 누르면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FM, AM, DMB, 뮤직 스트리밍, 자연의 소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위에 보시면 블루투스 오디오가 있잖아요. 블루투스. 예, 만약에 폰이 연결됐으면 블루투스 오디오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는 DMB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예, 내가 다른 걸 선택 원하시면 이렇게 FM을 선택하면 라디오 같은 것도 이렇게 시청이 되세요. 그러면 그 라디오 들을 때에도 예. 일로 들어가서 되는 건가? 여기 그 라디오 버튼은 여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거 미디어를 볼 때는 이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원하시는 미디어를 클릭하셔야 돼요. 현재 블루투스 오디오는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클릭해도 안 되는데 만약에 연결이 된 상태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블루투스 오디오라는 거는 예, 핸드폰으로 갖다 이게 연동되도록 해놔야 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핸드폰을. 예. 근데 이게 요새 좀 나이 먹고 좀 어눌한 사람들은 라디오도 못 듣겠다. 라디오는 여기 버튼이 있으니까 누르시면 되세요. 그럼 이거는 예. 라디오 버튼 이렇게 누르는 거는 예, 내비가 그대로 나오면서도 그거 되는 거지 그렇게. 그럼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내가 라디오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내비를 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 여기 맵이란 버튼 있잖아요. 요걸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라디오로 들으면서 내비 화면을 이렇게 켜놓고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운영할 때는 이 내비 이거를 맵을 해놓고 가잖아. 예, 그렇죠. 하면서 라디오 들을 때는 그냥 라디오 이거 눌러갖고 예. 주파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 예, 예. 라디오 주파수 찾는 것도요. 이 라디오 버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밑에 원하시는 주파수를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채널을 보실 때는 여기 방송 목록 있죠. 네.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 여기서 수신되는 라디오 채널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밑에까지. 예. 그럼 내가 이걸 저장하겠다 하시면 뭐 93.1을 많이 드시니까 별표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시면 되세요. 93.1, 89.1. 어디서 봐. 예. 89.1은 어디야 이게? 여기 요겁니다. 그거 어딘가?
다른 것도 다른 채널 예, 봅시다. KBS EFM이네요. 어, 예. 다른 거.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시면 KBS 2 말고 하면서 봐. 95.9 한번 눌러놓고. 예, 요것도 누르시고 그다음에 95.1도 많이 듣고요. 95.1 많이 듣지. 예, 그다음 107.7도 많이 듣고. 그건 어딘가? SBS 파워 FM. 그거 예. 눌러놓고. 예, 잠깐만요. 요거 눌러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리고 91.9 요것도 많이 듣고. 그건 어디에? 이거는 MBC. MBC? 예. 그다음에 통상 뭐 KBS, MBC, SBS, 그다음에 네. 95.1인가 그거 예. 몇 개 더 들어요 뭐? 예, 그렇죠. 예. 이것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89.1은 예. 제가 주로 듣는 사장님이 듣는 거죠? 예. 그렇게 해놓으세요. 예.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뒤로 갔을 때 보시면 밑에 89.1, 91.9, 93.1, 95.1, 95.9, 107.7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럼 원하시는 채널 버튼을 딱 누르시면 원하시는 채널을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97.1인가 얼마가 KBS 아니야 원래? 97.1이 보자.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반갑다고 막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97.3이 KBS 1라디오. 그렇지. 그것도 해놓고. 예, 요것도 해놓으시고. 그럼 됐을 예. 것 같아. 됐을 것 같아. 예, 그럼 이렇게 해놓으시면 밑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장된 채널로 이동하시면 네네.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 USB하고 음악 비디오는 요 밑에 보면 USB 포트가 있어요. 네. 여기다 꽂아놓으시면 우리 휴대용 메모 스틱에 음악 같은 거 또는 동영상 같은 거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길 클릭하셔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아들내미하고 나중에 전화 한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에어컨 히터를 쓰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 바람기 있잖아요. 네. 요걸 누르시면 현재는 꺼져 있는 상태세요. 예. 눌렀더니 꺼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킬 때는 요 바람기를 눌러서 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 레버 있잖아요. 요 레버를 돌려서도 킬 수가 있습니다. 돌리면 요거는 온도 조절 레버입니다. 온도 조절 레버는 레버지. 예, 밑에 보시면 이거 좌측 거 따로 있고 우측 거 따로 있는 건가? 이 통합은 요거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음. 오른쪽만 따로 쓸 때는 요 레버를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돌리면 여기 눈금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죠. 예. 같이 움직이는데 최저는 17도. 17도는 로우로 표시가 되고요. 최고는 32도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32도는 하이로 표시가 됩니다. 하이였을 때는 히터가 작동되고요. 로우로 표시가 되는 게 낮은 온도에 했을 때는 에어컨이 작동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실내 온도를 이제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데 현재 21도잖아요. 근데 요 송풍구가 여기하고 여기만 내가 따로 조수석에 앉아 계신 분이 따로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거만 따로 돌리면 요쪽만 따로 조절해주세요. 왼쪽은 21도, 오른쪽은 23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같이 또 맞추겠다 하실 때는 여기 SINC 버튼 있잖아요. 요거 누르시면 온도가 또 같이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고. 예. 따로 조절할 때는 요 레버를 돌리면 따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요걸 누르면 같이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영상 거기가 다 나오죠. 그럼요. 어? 예. 오늘 대충만 듣고서 예. 그걸 봐야 되겠지 이제. 예. 그렇죠? 예. 제가 이것도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바람의 방향은 그러면 그 동영상 자료는 선생님의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제가 링크된 주소 보내드리면 응. 그 링크 주소 클릭해 들어가면 유튜브에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예. 그럼 제가 유튜브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바람의 방향은 요 바람기 표시 있잖아요. 네네. 요거 누르실 때마다 정면 하단, 하단, 응. 하단 앞유리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바람의 세기는 바람기를 세게 누르면 세게, 약하게 조절이 되시는 거고요. 네. 만약에 운전사 혼자 탔을 경우에 나만 바람을 좀 시원하게 했다 하시면 요 드라이버 온 있잖아요. 요걸 누르시면 이쪽에서는 바람이 안 나오고 이쪽에서는 바람이 막 나오세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그다음에 공기청정 모드. 예. 공기청정. 예, 요걸 켜놓으시면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하고 그 해로운 공기를 이제 걸러주면서 이제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예. 공기청정기 그 필터에서 걸러져서 들어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그 내부 순환 예. 공기 있고 외부 공기 들어오는 거 있잖아. 여기 예. 이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여기입니다. 하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는 누르시면 이제 공기가 안에서 이거 순환되고요. 안에서 순환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게 꺼져 있으면 어. 공기가 외부 외부에서 공기 이렇게 들어오는 들어옵니다.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보통 주행할 때는 내부 예. 공기로 순환하는 게 좋잖아. 꼭 그렇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내부 공기가 탁해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또 할 수가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 환기가 좋죠. 그래야지 스키가 또 안 차고 앞유리창에. 외부 환기가 예. 그건 비 올 때 얘기잖아.
그런데 보통 날씨가 약간 서늘하거나 약간 습한 날에는 비가 안 오더라도 안에 습기가 찰 수가 있어요. 온도 차이 해가지고. 근데 지금 나오는 차들은요, 이게 오토 디포거 기능이라 해가지고, 잠깐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셋업창에 잠깐 들어가 보시면 차량이란 메뉴가 있어요. 차량이란 메뉴에 보시면 공조 기능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외부 공기 차단 해가지고 보시면, 예,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에서는 외부에서 공기가 안 좋은 공기다, 혼탁한 공기다. 그렇지. 그러면 자동으로 환기 모드가 실내로 전환이 돼요. 자동으로. 운전자가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자동 환기 기능을 잠깐 보시면 이제 습기가 앞에 유리창에 습기가 찼다. 그럼 환기 모드가 자동으로 외부 환기로 전환이 됐어요. 운전자가 이렇게 따로 해놨더라도 따로 별도로 조작을 안 해도. 예. 그다음 창문 습기라고 해가지고 앞유리창에 습기가 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바람의 방향 앞유리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으로 이제 오토 디포거 기능이라 가지고 앞유리창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습기 제거를 해줍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를 설정해 놔야 될 거잖아. 그렇습니다. 현재 설정이 여기 설정이 이렇게 V 표시가 돼 있으면 다 설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설정이 된 거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그 외부 공기 차단도 설정이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외부 공기 차단 이걸 눌러야지 외부 공기 차단이 되는 거잖아. 아닙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자동 환기 또는 이런 기능들이 다 지금 설정이 돼 있고 설정이 돼 있죠.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동으로 되는 거죠. 세상 좋은 세상.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 조작 안 해도 차가 자기가 가다가 알아서 환기가 공기가 터널 같은 데 들어간다 하면 자동으로 실내로 전환되는데 자동으로. 대신에 이제 우리 에어컨 키실 때 보시면 이제 오토 기능이 있어요. 오토 클라이매트. 오케이. 오토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오토 기능을 설정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토 기능 1단계 이렇게 설정해. 오토 기능을 설정해 놔야 게 무슨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켜놓으셔야지만이 이런 기능들을 자동으로 차가 알아서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이 오토라는 거는 지금 에어컨이 가동되고 안 되는 거고 관계없이 여기에 있는 기능 설정이 된 것이 자동으로 제어되도록 이거를 오토를 해줘야 된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켜놔야 되겠네 평상시에. 그렇죠. 실내 온도도 이렇게 21도로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너무 뜨거울 때는 자기가 바람의 세기를 좀 세게 해줘요. 자동으로. 그러다가 이제 온도 유지가 되면 자동으로 쭉 줄어들면서 계속 유지해주는 기능이 오토. 실내 온도를 감지해 갖고서 그렇습니다. 이 온도 근접해 갖고 설정을 해주는 거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에어컨을 끄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파워 버튼 있잖아요. 요거 누르면 끌 수가 있어요. 킬 때는 요거 꺼진 거잖아 그럼 이거. 꺼졌죠. 이 기능 켜야 된다며. 이거 세팅을 처음에 해놨기 때문에 껐다가 다시 키면 다시 오토 기능이 작동이 되세요. 에어컨만 키면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파워 버튼 기능은 바람개비였을 때는 에어컨 온오프 버튼이 되는 거고요.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가지고 위에 맵이라든가 이런 미디어 기능이었을 때는 요게 라디오 온오프 또는 미디어 온오프가 되는 겁니다. 온오프 기능. 요걸 했을 때는 이것이 라디오라든가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온오프가 되는 거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요게 바람개비 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에어컨 히터 온오프 기능이 되는 거고. 이제 그 기능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하면서도 무슨 뭐. 요즘 사장님은 바쁘고 빨리빨리 하고 가야 되고. 아닙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아니 뭐 이해되실 때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아니고. 내가 쓸 차도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주행하고 지가 필요하다면 아버지 좀 갖다 줘야 하면 난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올린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걸로 해갖고서 하는 것도 다 설명에 나와 있고 요걸로 에어컨 쪽으로 하는 것도 설명에 나와 있고 그렇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몇 번 읽어보면 되겠네. 그 니로차 나온 거 와서 처음에 고객이 없을 때 제가 직접 차에서 설명한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고객님한테 또 같이 이렇게 앉아서 또 설명 영상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 온오프라든가 기능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또 기아가 있는데 옛날 기아가 또 틀리게 다이얼 탭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기아입니다. 우리 옛날 기아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 기계식 기아 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차는 이렇게 이 기아가 다이얼 타입이라 해가지고. 이게 파킹으로 되는 거야,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킹을 할 때는 위에서 P 버튼만 누르시면 파킹이 되는 거예요. 눌러야 되는 거야, 그러고? 누르시면 파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아 변속하실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주행 모드는 D잖아요.
그럼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되세요. 그러면 주행 모드 D로 바뀌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니까. 예. 그 다음에 한 번 돌리면 N, 중립. 왼쪽으로 돌리면 후진. 오케이. 후진 모드 쓸 때는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밝고 좋다, 이거. 예. 이제 카메라에 보시면 밑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 빨간색은 차체 부분, 끝 부분, 범퍼 부분. 그다음 중간 라인 노란색은 차간거리 20cm 정도 됩니다. 20cm. 예. 후진할 때 후방 센서에서 소리가 삐삐삐삐삐 하고 소리 나잖아요. 그렇지. 거리가 멀 때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다가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간격이 짧아지죠. 그렇지. 그러다가 요 노란색 라인에 물체가 딱 접근하면 소리가 삐 하고 소리 나세요. 요거? 예. 그러니까 더 이상 후진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후진했을 때 요까지만 후진하시는 겁니다. 라인에. 네. 그렇게 그러저러 여기 예를 들어서 바깥에 하얀 금이 있잖아. 예. 이게 주차 끝 라인이다 그러면 요걸 여기까지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야? 이거는 차가 들어가는 진입 방향이 있어요. 핸들을 돌리면 이 가이드라인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차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잠시만요. 받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양쪽 라인은, 예, 안녕하세요, 부장님. 차 설명 잠깐 드리고 있어가지고요. 예. 아까 저기 차 가져가신 걸 확인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혹시 나중에 등록증 혹시 이전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그쪽 보험사에다가 또 보내야 돼가지고. 예. 그러셔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오, 눌렀더니 그냥 가네? 예. 예, 확인했습니다, 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요건 주행 모드 D입니다. 예. 근데 왜 안 가? 잠깐만요. 제가 오토홀드 걸어놔가지고요. 브레이크 잠깐 밟아보시겠어요? 응. 예. 됐습니다. 브레이크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예. 아까 기아가 들어간 상태여가지고 그 브레이크 트시니까 차가 뒤로 후진한 겁니다. 예. 이게 뭘 넣으면 그냥 뒤로 타겠네? 예. 그래서 기아는 이렇게 변속하시는 거고요. 음. 이제 이렇게 차들이 많은 데서는 2열 주차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2열 주차. 그렇지. 2열 주차하실 때는 그냥 NN 오시면 차 문 시스템이 안 잠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2열 주차하실 때는 1열 주차. 그러니까 우리가 기아를 중립에 놓으실 때, 중립에 놔가지고 다른 차가 뒤로 밀릴 수 있게 해놓을 때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 파킹에 놓으시고요. 1열 주차할 때는 파킹에 놓으시고, 그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잠깐 밟아보시겠어요?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요 레버를 돌리는데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잠깐 보시겠어요? 이렇게 중간 정도 돌리고서 그대로 잡고 계셔야 합니다. 뉴트럴로 놓고. 잠깐 브레이크 혹시 밟으셨나요? 밟았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파킹에 놓으시고요. 일단 시동을 끄셔야 합니다. 시동도 안 끄고. 시동을 끄셨죠? 시동을 끄시고 브레이크 밟으시고 레버를 돌리는데 브레이크 밟고 시동 끄고 그 다음에 요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중간 정도 브레이크 밟아야 된다네. 브레이크 밟으셨나요? 밟으시고 레버를 돌려가지고 그대로 잡고 계시면 이렇게 기아가 중립으로 빠지세요. 레버 돌려 뉴트럴로 날아가면서 요 상태가 이제 돼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이 차를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밀차가 가능하다 그 얘기잖아. 그렇습니다. 1열 주차할 때는 C에다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서 레버를 돌려서 뉴트럴로 놔야지. 그러고서 띄우면 되는 건가 이제? 그렇습니다. 저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깐 시동을 걸어 놓을게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밟았어요. 이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절차는 파킹에 놓으시고요. 파킹 버튼 누르시고. 파킹 버튼 누르고. 눌러야 되는 거야? 한번 누르시고. 누르시고 그다음 시동 끄시고요. 그다음에
예, 시동 끄시고. 예. 그리고 브레이크를 현재 밟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오른손 가지고 이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예,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중간 정도 돌린 다음에 그대로 멈추고 계세요. 그럼 기아가 이렇게 N으로 빠집니다. 오케이. 이제 그러고 나서 내리시면 문을 잠글 수 있고 다른 차들이 이 차를 밀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를 하는데. 예.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볼까요, 아버님? 예. 예, 파킹. 예. N에서도 시동 걸리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파킹에 놓고 시동 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뉴트럴도 되긴 되겠지. 예. 걸린 거죠 지금? 예, 걸린 겁니다. 예. 시동. 그러면은 예. 지금 파킹 상태에 있는 거잖아. 잠깐만요. 지금 시동이 걸린 것 같은데요. 아까는 시동 브레이크 안 밟고 시동 거신 것 같은데. 예. 시동 끈 거고요. 보통 차 주차해 두는 게 파킹이잖아. 예. 지금 파킹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예. 자, 이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동을 일렬 주차하려면 시동을 끄고. 예.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고. 예. 어차피 시동 끌 때는 브레이크 밟고 꺼야 되잖아. 브레이크 안 밟아도 시동을 끌 수가 있어요. 근데 기아를 중리로 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지만 기아를 이렇게 중리로 뺄 수가 있어요. 밟았으니까. 예. 시동 끌 때는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시동 킬 때만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주차가 끝난 거잖아. 밀차로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다시 또 주차를 할 때는 브레이크 밟고서 파킹에 놓으시고 파킹 위에 버튼. 파킹해 놓고. 예, 그리고 시동 거시는 게 좋죠. 예. 자, 이제 시동 걸린 상태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이제 운전석하고 조석 쪽에서는 열선 시트, 그다음 통풍 시트, 예, 위에 건 열선 시트, 단계별로 3단계, 2단계, 그렇지. 1단계 오프, 통풍도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핸들 열선, 핸들에도 따뜻하게 이용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조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선 시트하고 통풍 시트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요거는 P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거는 전방 주차 거리 경고 시스템이세요. 요걸 켜놓으시면 앞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범버 끝부분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앞에 하고 이 거리를 소리로 알려줍니다. 그게 얼마까지 나오는 건가? 거리 같은 경우 거의 1m 근접한 거는 다 경보를 울려주죠. 예. 전방 뭐라 그래 이거를? 전방 주차 거리 경고 시스템. 보통 1m에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예. 1m에서 나가고 가까워지면 더 그렇죠. 소리로 나죠. 소리가 삐삐삐삐 소리가 나고 계기판에도 이제 그 영상이 보이세요. 어디가 지금 가까워가지고 부딪히점이 있는지. 오케이. 예.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후방 카메라 버튼이세요. 원래 후진기아 넣어야지만 후방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후진기아 안 넣어도 이런 식으로 뒤에 후방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보통 후진하면은 예. 리턴 후진할 때 R로다 놓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야? 이거는 이제 후진기아 상관없이 내가 D를 보고 싶을 때 누르는 버튼이세요. P, 예. D, 예. 상태 보기야? 예. 그리고 다시 누르면 다시 원위치가 되고 누르면 뒤에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 이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요 버튼을 올리면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체결이 됩니다. 보이시죠? 요거? 예. 사이드 브레이크가. 예.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제 그 별도의 보조 브레이크인데 주차해놨을 때 이제 그 사용하는 버튼 그 브레이크가 되세요. 근데 여기서 예. 보통 주차 브레이크는 여기 별도로 없는 거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별도로 이제 채워놓는 거죠. 사이드 이게 브레이크는. 파킹 된 거잖아. 예. 요거는 그냥 우리 주차 레버하고 그 주차 레버만 놔두고 하시면 기아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평한 도로에 상관없는데 경사진 도로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같이 채워놓는 게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이드 브레이크 없이 파킹만 해놓으시면 변속기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면 이게 걸리고요. 예. 그 다음에 기아를 잠깐 뒤로 변속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변속.
네 발 돌려가지고. 예. 예. 변속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예. 사이드 브레이크 자동으로 해제가 되세요. 아, 이거 채워진 것이. 예. 아니면 내가 강제로 해제하겠다 하시면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올리면 사이드 브레이크 걸려있죠. 강제로 해제는 브레이크 밟고 위에서 눌러보세요. 예. 누르면 그렇지. 해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제할 수가 있고요. 전에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는 차는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버님? 네. 그러면 오토 홀더 기능도 아시죠? 그렇죠. 이건 뭐야? 오토 홀더 기능은 대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제 교차로 같은 데라든가 또는 차가 밀려있는 정체 구간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이세요. 그래서 오토 홀더 누르면 계기판에 오토 홀더라는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 기아를 한번 후진 기아 R로 한번 놔보시겠어요? 어차피 후진해야 되는 거니까 네 발을 이렇게 돌리시는 겁니다. 누르시는 게 아니고 돌려가지고 끝까지 돌리셔야 돼요. R로. 브레이크 밟으시고. 예. 이 상태에서 후진 기아 넣으셨죠? 근데 보면 오토홀더 불이 녹색불로 바뀌었죠. 그럼 브레이크를 한번 잠깐 띄워보실래요? 띄워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가죠. 뒤로 안 가죠. 예. 해제는 악셀에다 살짝 밟으면 저게 흰색 불로 바뀌면서 해제가 되면서 차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예. 그래가지고 내가 주차선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에 그때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브레이크가 밟혀져 있는 상태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다시 또 주행할 때는 그냥 이게 해제됐다가 또 쓸 때는 또 이 그냥 작동이 되는 거지. 아니죠. 쓸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지만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예. 그리고 주행할 때는 그냥 주행되는 게 아니고 악셀에다 밟아줘야지만이 해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해제됐다가 다시 또 대기 상태가 있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밟으면 이 기능이 또 작동이 되는 거죠. 작동이 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주행할 때 한 번만 터치해주게 되면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내가 해제하겠다, 완전히 나오겠다 하면 다시 홀드 버튼 다시 누르면 완전히 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자, 파킹에 다시 한번 놔보시겠어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계기판을 잠깐 보시면 이 차가 전기 모드인지 휘발유 모드인지를 알려면 계기판에 EV라는 불이 켜져 있죠. 요걸 보시면 되세요. 현재 EV라는 불이 켜져 있으면 전기 모드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시동이 걸리는 경우에는 EV라는 불이 꺼져 있어요. 시동이 걸리면 꺼진다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휘발유 엔진 모드로 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차가 시동이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알려면 여기 레디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현재 요거는 시동이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걸려있고 차가 언제든지 출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화면은 이제 트립 화면을 해가지고 차량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이 되세요. 네. 그래서 요 화면을 움직이는 메뉴는 요 위에 있잖아요. 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요 문서 표시 버튼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 그 위에 있는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선에 딱 요거 갖고 계속 누르면은 뭐 타이어 공기압도 볼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오른쪽에 흰색 점이 있잖아요. 요 흰색 점 메뉴는 여기 밑에 스크롤 레버가 있어요. 요걸 움직이면 그 밑에 있는 메뉴를 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차량 속도를 숫자로 나타내 준 거고요. 요거는 주행 정보, 요거는 주유 정보 해가지고 OK 버튼을 길게 누르면 0으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거리. 그래서 요거를 위에서 길게 누르고 계시면 0으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기화시켜서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28km 되어 있는 것은 요건 총 주행거리예요. 계속 쌓이는 거리가. 지금까지 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오일은 얼마 정도나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현재 기름장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는 왼쪽에 보시면 175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전기 모드하고 기름 현재 있는 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럼 선생님 저기 이게 그 시동 걸고서 그 하이브리드로 작동되는 건 언제까지 작동이 되는 거야? 보통 전기 모드로 많이 가야지만이 연비 절약이 되는데요. 전기 모드로 갈 수 있는 것은 저속 구간. 보통 얼마까지야? 10에서 한 40km 밑에 내외의 저속 구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 구간에서는 80에서 100 정도. 그게 무슨 말씀이야? 저속 구간에서 하이브리드로 작동이 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고속에서도 그걸로 되는 거예요? 고속에서는 일반 평지 구간에서 간성주행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속도가 붙으면 계속 그 속도로 운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구간이 이제 보통 80에서 100 정도 구간이 되는데 그 구간에서 가시면 전기 모드로 많이 작동이 되세요. 80에서 100km 정도로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예, 일반적으로 평지에서는 거의 전기 모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예, 그리고 80에서 10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면 전기 모드로 자동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차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운전자가 좀 출력을 좀 올리려고 악셀을 밟는 경우 있잖아요. 또는 언덕 같은 데 올라갈 때 그럴 때는 이제 힘이 더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는 이제 전기 모드하고 엔진 모드가 같이 작동이 돼요. 동시에. 예. 그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여보세요. 제가요? 입금했냐고요? 아니에요. 김수경? 아니에요. 제가 입금 안 한 것 같아요. 예. 제 이름으로 항상 입금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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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km 이상으로 갈 때나 예. 또는 언덕길로 올라갈 때 예. 브레이크를 저 악셀을 확 밟으면은 예. 그때는 전기하고 휘발유하고 엔진 모드 같이 엔진 모드하고 예, 같이 작동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연비를 좀 많이 늘리고 싶을 때는 속도를 많이 내시면 안 되고요. 보통 평지 주행에서는 그 간성 주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80에서 100 정도 사이만 계속 가시면 전기 모드가 굉장히 많이 구간이 많이 늘어나세요. 그래서 예, 니로 같은 경우는 최대 연비가 30km 이상까지 연비가 나오세요. 리터당. 그럼 뭐 예. 80에서 100km 정도 맞춰갖고 슬슬 다니는 게 좋겠네. 그렇습니다. 예.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행을 많이 하시면 연비 절약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요 위에 문서 표시 버튼을 또 움직이면요. 요거는 방위각. 예. 또 한번 누르시면 요거는 타이어 공기압. 공기압은 요거 누르는 거가 요거? 예, 요걸 누르면 요 느낌표 표시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가면 주행이면서. 예,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공기압은 주행 중에 앞뒤 바퀴의 타이어 공기압이 어떤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지. 예. 만약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졌을 때는 이 계기판에 경보 장치들이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 이제 공기압을 적정하게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건 무슨 화면이야 지금? 요거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라고 해가지고요. 차선 이탈 현재 요 경보. 위에 보시면 그림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그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선 이탈될 것 같은 경우는 요게 녹색으로 감지가 되면서 운전자 경보해주고 제한적으로 핸들이 이렇게 조향이 되세요. 그러면 선생님 이건 지금 차량 이탈 경보 기능도 들어가 있는 거야?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들어가 있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핸들 표시돼 있잖아요. 네네. 요걸 누르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핸들 모양의 그림이 떠 있어요. 핸들 모양? 요거 핸들 모양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차로 유지 기능이라 해가지고요. 운전하다 보면 요게 녹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녹색으로 바뀌면 차선을 감지했다는 뜻이고요.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이 핸들이 이렇게 살짝 운전자와 상관없이 조향이 되면서 차선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이용하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간혹 이제 일반 시내 도로에서 주행하실 때는 도로 차선이 끊긴 구간이 있으면 그게 이제 녹색이었다가 흰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감지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내 주행하실 때는 운전자가 핸들을 꽉 잡아주시면서 운전하시다가 만약에 감지가 됐을 때는 자기가 알아서 운전해주고요. 이 핸들이 자동으로 조향된다 가지고 운전자가 이 핸들 조향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데 이제 자동으로 이제 핸들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차선 변경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깜빡이 등을 딱 켜시면 이 차로 유지 기능이 일시 해제가 되세요. 그래서 핸들을 좀 더 쉽게 조향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가다가 다른 차선에서 또 감지가 되면 다시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자동으로 또 차선 감지 돼가지고 핸들이 살짝 조향이 되세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일반 평상시에도 운전 하실 때 이용하시면 편리한 기능이세요. 예. 어떤 거? 요거 차로 유지 기능, 핸들 표시된 거 있잖아요. 요걸 눌러주면 되는 거야? 네, 요걸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현재는 꺼진 상태고요. 다시 누르면 켜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반자율 주행 이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라든가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가 지정해주면 그 지정된 속도로 이제 차가 차선을 잡아주고 앞차하고 차간거리 유지하면서 가주는 기능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실 때는 이제 내가 이용하겠다 하시면 이 속도계를 보고 있다가 원하시는 속도가 되실 때 요 위에 있는 크루즈 작동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현재는 그 속도로 계속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현재는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 주행 중일 때는 요 상단에 크루즈 속도가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80에서 요 버튼을 누르면 80km가 딱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표시가 된 상태에서는 차선도 잡아주고, 그다음 요게 차로 유지 기능이라서 앞차하고 차원 거리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기본 세팅은 이제 100m입니다. 블럭이 4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앞차하고 100m를 유지하는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앞차와 거리를 내가 조금 좁히겠다 하시면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블럭이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바뀌세요. 한 개의 거리는 25m니까 한 개였을 때는 앞차와 내 차의 거리를 25m를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안 쓰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혹시 모르는데 고속도로에서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능이세요. 평상시에는 뭐. 제가 다른 차 운전하면서 그 스마트 크루즈 작동하는 기능을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